안녕하세요. 파이썬 학습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파이썬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실제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비트 수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 검색하는 부분에 내 PC, 내 한 칸 띄고 PC인데요. 내만 치셔도 사실은 여기 이렇게 앱 목록에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 내 PC라는 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이라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시스템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시스템의 종류, 비트 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64비트 운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 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데 64비트 운영체제라면 64비트나 32비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모두 다 설치하셔도 되고요. 32비트 운영체제라면 32비트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4비트 확인했고요. 그 다음은 사이트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사이트는 python.org입니다. python.org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다운로드라는 것을 클릭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들어와서 프로그램 목록을 보면 2020년 3월 10일에 파이썬 버전 3.7.7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3.7.7이라는 버전 새로 나와 있지만 자, 3.7.6이라는 버전, 요 버전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쭉 하시다 보면 파일 목록이 보여집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윈도우즈용,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라면요. 만약에 윈도우즈가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라면 이 위에서 찾아보시면 되죠. 자, 윈도우즈, 저는 여기 x86 64라는 요거 보이시죠? 이게 64비트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스큐터블 요게 가장 편리합니다. 또한 이 아래에 있는 64가 붙어 있지 않은 그냥 x86만 써 있는 것은 32비트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64비트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실 때는 유의하실 것이 인스톨 하시는데 이 인스톨 나우 하시게 되면 경로가 이렇게 지정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 하시고 여기 패스에다가 등록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근데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뭐 여기에 있는 이 패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 있는 패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클릭하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설치가 끝났습니다. Close라는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엔 작업 표시줄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서 IDLE라고 입력을 하시면 설치한 앱의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3.7의 64비트, 이게 방금 설치한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 개의 파이썬 버전과 이 종류에 따라서 좀 설치를 해둔 것이 있어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만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3.7의 64비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것을 클릭하셔서 작업 표시줄에 등록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등록이 되면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쉘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실행된 쉘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 두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즈에서 Configure IDLE라는 메뉴 선택을 하시고요. 세팅하는 창이 표시가 되면 Fonts and Tops라는 곳에서 폰트 선택을 하시고 폰트 사이즈라든지 굵게 표시할 건가 아닌가, 그리고 들여쓰기는 몇 개의 스페이스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2 코딩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글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D2 코딩을 사용하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글꼴의 크기는 13? 이 정도 쓰시는 것이 가장 적당해 보여요. 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사이즈, 약간 큰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은 제너럴에 오셔서 이 팝업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작은 숫자 50 정도로 바꿔주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움말로 팝업 창이 뜨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OK 하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설치해 보시고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꿔보셔서 환경 설정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이썬의 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쉘이 실행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 표시들에 등록해 놓은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실행이 바로 되고요.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명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인지하고 또 동작한 후에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동작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쉘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배울 때 하는 작업이 Hello World라는 것을 출력해 보는 거예요. 프린트라고 하면은 알아들어요. 쉘이 출력해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함수 형태로 이미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될 거고요.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괄호 열고 닫아 주셔야 돼요.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함수 속에다가 뭔가 할 것들에 대한 그 재료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출력하는데 재료로 무엇을 넣어줘야 되냐면 헬로 월드를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헬로 월드 같이 문자열은 이렇게 웹다운표나 쌍따옴표 같은 것으로 묶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헬로 월드. 그러면 이 쉘한테 헬로 월드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해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동작을 하라는 뜻이고요. 동작을 헬로 월드라고 출력하는 것을 했죠. 하나 더 해볼까요? 프린트 해서 이번에 쌍따옴표 써 볼까요? 헬로 파이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헬로 파이썬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면 절반 이상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대화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작업 중에서 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연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는 뭐야? 그럼 8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 3에다가 5를 곱하면 뭐지? 15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3에다가 5를 더하고 곱하기 2 하면 뭐지? 자, 이거 답이 뭘까요? 엔터 쳐볼까요? 예상하신 답인가요? 그렇죠. 5 곱하기 2를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에다가 3을 더해서 13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산의 우선순위까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선순위 바꿔주려면 3에다가 5를 더해서 그 결과를 2배 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16이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똑똑한 친구예요. 게다가 이렇게 숫자들을 갖다가 바로 알려주지 않고 어떤 값을 이름에다가 넣어서 알려줘도 돼요. 우리가 식 같은 거 세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것에다가 10을 넣어줘봐.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B라는 것에다가 20을 넣어줘봐.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뭐지? 물어보면 30이라고 대답하고요. A에다가 2개 더 더한 것은 뭐야? 12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게다가 얘네들은 이것을 이름이라고 해요. 용어 잘 알아두세요. 이름, name이라고 하는데 이 name에 대해서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해요. 그 말은 제가 A 더하기 B라고 할 때 B를 대문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라 그러냐면 대문자 B라는 이름은 내가 몰라. name error라고 해서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소문자는 또 알아들어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는 어딘가가 있겠죠? 그걸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스라고 하고 괄호 열고 닫아주시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을 보여줘요. 이 이름을 저장하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거 학습하실 거고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A라는 이름은 10이라는 값, B라는 이름은 20이라는 값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퀄 기호를 사용해서 저장하라고 한 것들을 이름에다가 열심히 잘 연결해서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죠? 자, 그러면 알려줘 볼게요. name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퀄 하시고 나는 윤소영이야. 그 다음에 내 나이는 25살이야. 그 다음에 내 몸무게는 45kg야. 내 키는 155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니? 너 윤소영이야. 그러면 내 나이에다가 10살 더 더하면 어떻게 돼? 35살이야. 사실은 내가 몸무게를 줄였거든. 내 몸무게에다가 4kg를 더하면 어떻게 돼? 49kg야. 그래, 나는 키가 좀 크고 싶은데 키에다가 5cm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160이 되지. 이런 식으로 나하고 대화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사실 한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내 이름은 윤소영이야 라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너는 윤소영이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영문을 사용하는 이름이 아닌 그 한글이라든지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들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 이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name이라는 것에다가 곱하기 3을 해볼게요. 자, name이라는 것은 윤소영이잖아요. 근데 윤소영을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소영, 윤소영, 윤소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age, 나이라는 것에다가 곱하기 3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75예요. 25, 25, 25가 아닌 거죠. 이렇게 name하고 age는 뭔가 같은 곱하기 연산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윤소영이라는 문자열 그리고 여기에 25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타입이라 그래요. 문자열, 숫자 이런 것들이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타입마다 별도의 동작을 만들 수 있어요. 더하기 연산이든 곱하기 연산이든 여러분들이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타입들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쉘하고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넣어보시고 물어보시고 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